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칼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칼로리 제한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듣게 되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먹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당연히 살은 빠지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건 정말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먹는 양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당연히 그만큼 살은 빠져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생활을 하면서 칼로리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소비 칼로리가 틀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대사량이 틀리잖아요. 키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고 활동하는 게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딱 이 정도에서 칼로리를 드세요 라고 맞춘다라는 게 제한을 한다는 게 사실 참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칼로리표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김치찌개 1인분에 약 몇 칼로리, 짜장면 한 그릇에 몇 칼로리, 이런 칼로리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햄버거 집을 가도 이 햄버거는 뭐 세트로 시키면 이 정도 칼로리가 나오고 햄버거만 먹으면 이 정도 칼로리가 나오고 이런 정보가 요즘에는 다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햄버거집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음식점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해봤고, 요즘에는 커피 같은 경우에도 칼로리표가 딱 이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커피는 한 잔에 몇 칼로리다 라는 거. 근데 저는 이거를 사실 믿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커피숍에서도 일을 해봤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조를 하는 사람에마다 사실 칼로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분명히 이 레시피는 정해져 있어요. 몇 스푼, 뭐 얼마를 넣고 우유를 얼마를 넣고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손님이 많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거를 일일이 미리부터 계량을 한다는 게 어려워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파우더 같은 게 딱 뭐 한 스푼, 두 스푼, 뭐 가루 이런 게 스틱으로도 나오긴 하지만 이거를 넣어도 우유의 양을 정말 딱 그 미리를 맞춘다든지, 시럽도 뭐 한 펌프라고 되어 있는데 시럽이 사실 이만큼 남아있을 때랑 바닥에 남아있을 때랑 한 펌프를 눌렀을 때 나오는 양이 틀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당도 틀려지죠. 그리고 우유량이 또 틀려지게 되면 칼로리도 틀려지겠죠. 거기서 제공하는 모든 칼로리표가 일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그 유명한 샌드위치 집에서 커스텀을 바꾸지 않되 샌드위치를 주문해서 먹었다고 했을 때 이 샌드위치가 정말 딱 그 칼로리랑 보장 없다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심지어 계량을 해서 만드는 빵들도 올리브 양도 이만큼, 뭐 빵도 이만큼 이렇게 무조건 계량을 한다라고 해도 그 빵이 숙성을 되고 부풀고 뭐 오븐에 굽고 한 거에 따라서 무게가 또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칼로리도 당연히 변화가 있을 거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 뭐 시금치 한 단을 우리가 생으로 그냥 먹었다라고 하면 무게를 재서, 그러면 이거는 칼로리를 명확하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이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칼로리는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빵들도 크림량이 일정하게 들어간다라고 해도, 물론 기계가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이게 150g이면 150g에 당이 5, 4 일정하게 균등하게 다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을까? 우리가 같이 치킨을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치킨을 같이 먹었어도 얘도 세 조각, 나도 세 조각을 먹었어도 먹는 부위가 틀리잖아요. 그럼 그 부위에 따라서 먹은 칼로리도 틀려질 거란 말이죠. 우리가 뷔페를 갔어요. 뷔페를 가서도 똑같이 세 접시를 먹어도 가져다 먹는 접시가 틀리면 이 사람은 더 찔 수 있고 이 사람은 덜 찔 수 있고 이 사람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를 계산을 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정말 똑같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이 몸에서 흡수하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먹고 섭취를 했을 때 대사량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빨리빨리 에너지를 쓰고 배출을 할 수 있는 몸의 대사량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저장을 해놓고 있고 빨리 배출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물론 내 활동량이나 생활하는 거에 따라서 틀렸겠지만 이미 이전까지 쌓여왔던 생활 패턴이라든지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신체 구조, 칼로리도 소비할 수 있는 칼로리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몸 자체에서도. 이 사람도 나도 똑같이 300칼로리를 먹었다고 해도 나는 그 300칼로리를 오로지 몸이 다 흡수를 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200칼로리 정도만 먹은 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음식을 살 때 칼로리는 사실 잘 안 봐요.
왜냐면 아이스크림도 뭐 70칼로리짜리가 있고 170칼로리짜리가 있고 이렇고, 음료수도 사실 그냥 물에 당 시럽만 빠는 음료수는 칼로리가 높지 않아요, 당은. 그런데 거기에 뭐 단백질이 들어가고 탄수화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지방이 들어가는다 해서 칼로리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음식이 있는데 하나는 칼로리가 50칼로리밖에 안 돼요, 하나는 칼로리가 200칼로리예요. 그럼 당연히 200칼로리를 먹어야 살이 찌는 건데, 이 50칼로리는 아무 영양소 없이 그냥 당만 가득한 50칼로리짜리 음료수고, 이 200칼로리는 당도 없고 탄수화물도 높지 않고 대신에 단백질 가득한 그런 닭가슴살이고, 이런 걸 먹었을 때 어떤 게 더 살이 찔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어서 살이 찐다라고 하면 당연히 닭가슴살을 먹으면 살이 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까요? 그거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음식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좋아하는 걸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칼로리를 보고 음식을 먹게 되면 못 먹어요. 정말 칼로리만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채소? 이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 또 오게 되는 부작용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시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체 음식을 먹으면 저거는 칼로리가 높은데 난 그걸 안 먹었으니까 이거는 칼로리가 낮고 많이 먹어도 살 안 찐다고 해서 이걸 많이 먹자. 많이 먹으면 뭐든 쪄요. 찝니다. 그러니까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찐다고 했으니까 많이 먹어도 될 거야. 나는 배가 고프니까 이걸로 배를 채우자. 이렇게 되거든요. 칼로리를 계산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무게 대비한 기초대사량을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 평소 활동에 대한 활동 대사량을 계산을 해야겠죠.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약 500칼로리 정도 마이너스가 되게끔 먹어라 라고 이렇게 추천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칼로리를 보지 마시고 성분을 보시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당 함량도 중요하지만 어떤 당인지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분표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성분표를 보고 내가 닭가슴살을 먹더라도 닭 함량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 닭 함량이 높은지, 소스도 당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이게 어떤 당인지, 과일을 이용한 당인지, 단순히 설탕 당인지, 프락토 올리고당인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보시고, 단백질 함량은 얼마나 돼 있는지, 지방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음식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오히려 단순히 칼로리로 성분표를 보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리고 칼로리를 본다라기보다는 내가 치킨을 먹는데 나는 구운 치킨을 먹었을 때와 튀긴 치킨을 먹었을 때와, 이것도 이제 물론 칼로리의 차이도 있지만 영양적인 차이도 있잖아요. 구운 치킨은 아무래도 튀김 치킨보다는 조금 칼로리를 떠나서 몸에도 조금 더 좋을 테고, 그런데 하지만 역시나 저는 구운 치킨보다는 튀긴 치킨이 더 좋은데요 라고 하시면 튀긴 걸 드시면 돼요. 대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적당히 구운 것보다 조금 적당히 드셔주시면 되고, 근데 저는 구운 것도 좋고 튀긴 것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네 라고 하면 구운 치킨을 드셔주시면 또 좋고, 가장 좋은 건 이제 튀긴 치킨보다는 구운 치킨이 더 좋은 입맛으로 바뀐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겠죠. 베스트지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기호에 맞춰서, 요즘에는 사실 영양 성분을 보시는 분들이 또 많아졌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런 영양 성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나와요. 많이 신경을 써서 나오는데, 우리 흔히들 먹는 단백질 바 같은 것도 칼로리를 보지 마시고 그 단백질 바 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좀 보시면서 드셔주시면, 이게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단백질 함량이 정말 괜찮은 건지, 이 칼로리 대비해서 이게 성분이 정말 괜찮은 단백질 바인지 단백질 쉐이크인지,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더 현명한 소비가 되고 또 현명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 제가 성분표를 보기 시작한 건 사실 다이어트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먹는 음식인데, 오뎅을 살 때도 이게 연육 함량이 높은 게 있고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게 있어요.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오뎅이 당연히 더 맛은 있겠지만 비싸게 주고 사 먹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나가서 사 먹는 것도 비싸지만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해도 재료값이 정말 만만치 않은 요즘 시대에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전에는 그런 정보가 참 많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내가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세요 하는 정보들이 다 눈앞에 있으니까, 가게를 가도 큰 프랜차이즈는 칼로리가 또 나와 있지만 칼로리는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지 호밀가루가 들어가 있는지, 요즘에는 또 호밀빵, 통밀빵 이런 게 좋다고 해서 그런 걸 많이 드시는데, 그래서
호밀 잡곡빵 뭐 이렇게 해서 드세요. 그럼 아 이거 호밀빵이나 통밀빵이라 하고 드시는데 그것도 뒤에 그 성분을 보시면요, 당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호밀빵이 있고 막 밀가루가 80%인데 호밀은 5% 들어가 있는데도 호밀빵이라고 해요. 왜냐면 호밀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빵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빵을 먹는데 호밀이나 통밀빵을 먹으라고 해서 그런 걸 사 먹는데 뭐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빵을 드시는데요? 라고 해서 보면 약간 그런 걸 모르고 많이 사 드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내 식습관이 잡혔고 패턴이 잡혔고 내가 먹는 양이 조절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 유지가 되는 생활에서는 그 정도는 크게 그런 세세한 성분까지는 크게 안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시고 내가 관리를 한다,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고 관리도 좀 해야겠고, 말이 좋아 유지지 사실 그렇게 또 쉽지 않거든요. 좀 찐 거 같으면 조절을 해줘야 되고 또 너무 내가 빠지는 것 같으면 좀 올려줘야 되고, 이런 유지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은 63kg도 나가봤고 39kg까지도 빠져보고 지금은 또 뭐 48, 49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지를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그냥 몸이라는 건, 몸무게라는 건 내가 생활하는 그 환경, 패턴, 음식들을 먹는 거, 뭐 움직이는 거, 운동을 하는 거, 그런 모든 거에 맞춰서 그냥 맞춰져 가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사니까 그럼 나는 이 정도를 유지할게. 그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지금 몸 상태가 내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너가 이렇게 살았어 라는 거. 제가 예전에 정말 그 칼로리를 계산을 해가면서 1000칼로리 미만으로도 먹어봤을 때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몸이 되는구나 라는 걸 절실히 느꼈고, 그러면 건강이 정말 안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똑같은 42kg의 몸무게였을 때 그러니까 칼로리 제한을 하라고 하니까 칼로리 제한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빠졌을 때 몸과, 근데 그렇게 칼로리만 정말 신경을 쓰고 운동은 안 하고 몸무게가 빠졌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육만 빠졌었어요. 체지방률은 17%였으니까. 근데 몸무게가 42kg에 사실 17%는 그렇게 낮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근육이 없었어요. 근데 같은 몸무게였을 때 건강하게 잘 챙겨 먹으면서, 그럼 분명히 섭취 칼로리가 높아졌죠. 또 건강하게 운동을 했어요. 소비 칼로리도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 나갔는데 정말 몸무게가 체지방만 빠지고 근육량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같은 몸무게라고 해도 다이어트가 굉장히 많이 된 거였어요. 사실 체지방률이 17%에서 14%가 빠져버렸다는 거, 몸무게도 42kg였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도 아마 그때는 그런 근력 운동이라는 걸 처음 해서, 원래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처음 하면 근육이 좀 그렇게 확 올라가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건강하게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꾸준히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지방률은 같이 늘었지만 지금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체지방률이 높지 않거든요. 근육이 같이 올라갔고, 저는 지금도 제가 조금 더 잘 챙겨 먹고 근력 운동을 좀 열심히 더 해주면 몸무게가 올라가지만 체지방률은 그대로이거나 낮아지고 근육량이 많이 올라가요. 먹을 때마다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면 그 칼로리를 무조건 맹신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두 사람이 같이 중국집에 가서 똑같이 짜장면을 시켜서 먹어도 똑같이 500칼로리, 600칼로리의 짜장면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렇게 칼로리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면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소스나 다른 부재료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틀린 칼로리의 음식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다 먹는지 반을 먹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항상 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에 있는 칼로리보다는 성분을 조금 더 봐주시고, 좋은 성분이라면 칼로리가 좀 높더라도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드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무조건 칼로리만 보고 아 이건 먹으면 살이 찔 거야, 아 이건 먹어도 살이 안 찔 거야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위험? 좀 그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전 좀 항상 해요. 크게 모든 음식에 칼로리를 신경 쓰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굳이 이걸 먹는데 이 칼로리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싶은 건 안 먹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은 대부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는 뭐 칼로리든 성분이든 어차피 좋아하는 거 먹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하면 적당하게 적절히만
드셔주시고, 다음에는 이전까지 영상에서 음식량을 좀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식단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려드리고, 생활습관도 알려드리고, 약간 이런 영상들을 많이 다뤘고, 혈당에 대한 것도 한번 다뤄봤고, 그리고 이번에는 칼로리만 너무 우리 믿고 모든 음식에 대한 뭐 제한을 두거나 다이어트의 기준으로 삼지는 말자. 왜냐면 우리가 활동 칼로리든 내 신체가 소비하는 칼로리든 기초 대사량에 대한 걸 아무리 계산을 한다라고 해도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 공식대로 활동 대사량이나 이런 걸 계산을 했다라고 해도 사람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모할 수 있는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했다고 한들 그만큼 소비하기도 힘들고 그만큼 저장하고 있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모든 숫자와 모든 그런 틀에 제약을 두고 가둬두지 말고, 그런 것보다는 이 음식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나에게 먹어도 괜찮은지, 이런 걸 보면서 다이어트를 하시고, 또 그런 성분을 좀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조금 더 뭔가를 생각을 하시고 음식을 드시고 구매를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는 그래서 그럼 그 항상 얘기하는 적당이라는 게 얼만큼인 건지, 적정량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걸 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조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몸과 마음이 항상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